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와 현대식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는데요. 논문의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장 서론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소개되면서 사회 각기 분야에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성형 대화형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챗GPT는 기계학습 모델 중 생성 모델을 토대로 작동하며 대규모 언어 모델과 사전 훈련된 변환기를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답변을 결과물로 제시합니다. 더불어 대화 나누기 형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했다가 이를 바탕으로 후속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완성된 글 형태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전통적인 교육 환경이 가진 제약들이 대폭 혁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욱 발전한다면 과연 학교와 교사가 여전히 필요할 것인가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식 교육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교수자는 현대시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며 학습자는 현대시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특히 교수자의 교육 활동과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현대식 교육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 대상인 누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사용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가 13세 미만 이용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 약관을 통해 사용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윤리의식 등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고등학교 학습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은 2022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가 됩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세 범주로 구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현대시를 제재로 한 교수 학습 활동의 전략 차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교수 학습 전략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는 크게 이제 문학교육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학교육은 크게 수용과 생산, 즉 이해교육과 표현교육으로 나누어 전개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행 연구를 이해교육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와 표현교육 그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찾아낸 지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장과 진화에 따라 문학의 본질, 그리고 작가와 독자의 위상, 문학 교육의 필요성, 문학 교수 학습 및 평가 등에 대한 접근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는데요. 본 연구 역시 이제 그러한 인식을 담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어질 3장과 4장에서는 2022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과 수용과 생산 측면의 내용 요소들을 가르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현대시의 수용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우선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공통 과목에 속하는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를 그리고 이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문학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그 고등학교 학습자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이 그리고 문학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표 1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학습자가 대상인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내용 체계 및 내용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시의 수용 측면이 대상이 되는 범주는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1의 내용에 현대시의 수용 측면과 현대시의 생산 측면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각각 3장과 4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식 이해 범주에 해당하는 문학 관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맥락에 대한 지식, 문학의 본질과 기능,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시의 경우는 비유나 상징, 운율, 심상, 역설, 반어 등의 개념을 숙지한 후에 이를 작품 이해와 해석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습 자료와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 그, 도구로서의 혹은 보조 교사로서의 행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량의 정보 검색 및 요약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그 개인화된 학습 자료나 다양한 예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의 흥미, 요구 수준을 고려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문학적 개념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해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정기능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 읽기와 감상 및 해석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역시 가능합니다. 홍보실 선생님께서는 독일 문학 강의에서 챗 GPT와의 가상 인터뷰 방식을 도입한 사례를 들면서 학습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검색 엔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정보 탐색이 가능했으며 학습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음으로써 의미 있는 교육 경험에 기여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습자 개인의 문학작품 읽기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으며 또 교수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퀴즈나 테스트 문항을 어, 생성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습자가 현대시를 감상하고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문항을 제공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과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였는가, 결국에는 이제 프롬프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령어를 변경 혹은 구체화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해석 중에 어떤 부분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가,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해석의 타당성은 어떻게 확인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학습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이제 중요하게 좀 보아야 할 것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학습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없이 순수하게 혼자서 현대시를 감상하고 해석해보는 활동을 먼저 하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감상 및 해석을 해보도록 한다는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현대시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생산이라는 용어는 작품의 창작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활동, 즉 문학작품의 비평이나 재창작, 재구성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시의 생산 측면의 대상이 되는 범주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현대시 생산과 관련된 표현 교육을 비평하기, 재구성하기, 창작하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공통국어 1의 맥락에 유의하여 창작하기는 창작하기의 범주에, 그리고 공통국어 2의 작품의 가치를 설명하며 평가하기는 비평하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학습자는 먼저 현대시 비평하기를 수행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내용 생성 단계, 다발짓기와 같은 내용 조직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자의 경우에도 비평하기 활동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 기준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후에 학습자들의 결과물을 자동 채점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거나 혹은 피드백을 제공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학 작품을 재구성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재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현대시를 재구성할 때 우리는 내용이나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봄으로써
그 재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구성하는 활동들은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내용 재구성 측면에서는 원본 텍스트를 패러디하는 방식, 그리고 형식 재구성 측면에서는 현대시를 소설이나 희곡, 시나리오 등으로 바꿔 쓰는 방식, 그리고 맥락 재구성 측면에서는 원본 텍스트의 시점을 과거나 현재, 미래로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매체 재구성 측면에서는 원본 텍스트에 대한 감상을 이미지, 음악, 그림 등으로 표현하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챗 GPT를 활용했을 때 가장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체 재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현대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현대시를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 논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이나 박주영 선생님의 논의들을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시를 이미지로 재구성을 할 때, 이게 나름대로는 되게 의미 있는 방식이지만 학습자들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우선은 이제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숙지하는 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부담을 좀 유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를 재구성하는 활동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을 결합하게 되면 기존의 방식보다 보다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학습 활동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위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지점은 결과물을 얻은 것으로 학습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의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꿔 쓰는 활동은 수용과 생산, 즉 이해 활동과 표현 활동이 모두 수반되는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출한 결과물을 원본 텍스트와 비교해 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성찰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과목에서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그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학을 향유함으로써 문학의 생활화를 이루고 평생 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경험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학의 생산, 즉 표현교육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창의력을 가장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문학 창작 활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공지능의 출현과 급속한 발전을 바라보면서도 문학을 포함한 예술 창작만은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지점이라 여겨왔습니다.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임이 자명하기에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기계는 창작의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이 무색하게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학교 현장에서도 문학을 창작하는 활동에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문학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학습자의 개인의 진정한 문학 창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학 창작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논의로 김민지 선생님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요. 김민지 선생님은 챗 GPT의 창작물은 오로지 명령어의 근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창작물이라기보다는 해산물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완전한 창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작가이자 독자인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챗 GPT는 인간과 달리 퇴고 작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축적되어 쌓아온 지식 및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관점이 부재한다는 점, 그리고 언어와 감정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문학 장르가 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에는 감정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서 이것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이 개입한 것이 이제 결국에는 창작물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시 교육의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에게 현대시를 창작하도록 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하며 또 서사의 빈자리에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시에서 어떻게 전개할지 고민하고 또 자신의 사유 방식과 표현을 정리한 후에 퇴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를 쓰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순수한 시 창작의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혼자만의 시 창작 경험의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창작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순수한 시창작 욕구는 학습자 스스로에게서 영원히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스스로 창작해본 시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창작해본 시의 비교를 통해서 진정한 시 창작의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이끄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문학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력,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자아 성찰 능력 등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동화된 작업을 더 빠르게 수행하고 정보 처리 능력을 더 강화해 가더라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그 깊이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보다 반드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인간 고유의 역할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고유의 역량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등장 이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았으며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도 인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교육 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녹아들기 시작한 이상 교수자와 학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역량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을 토대로 책임감을 가진 교육의 행위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잠재력이 융합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문학 교육은 기존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